요즘 우리 사회는 금수저, 흙수저처럼 태어난 운명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난다. 운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서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일까? 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운과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이다. 컨트롤할 수 없는 운에는 숙명과 우연이 있는데, 숙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우연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운이다. 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운에는 기회와 확률이 있다. 기회는 개발 가능한 운인데, 기회의 관점으로 보면 운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확률은 관리 가능한 운이다. 불운을 피하고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법을 배우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컨트롤 가능한 운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은 운의 상승을 돕는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 운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진짜 기회와 가짜 기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기회의 진위를 판단할 때는 정말 기회의 신과 마주친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다. 대상의 진위를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투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 마음이 맑으면서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으면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사념, 잡념 같은 노이즈가 끼어 있으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마음속 노이즈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힌트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창안한 플로 이론에서 얻을 수 있다. 무엇인가에 한껏 몰입하거나 완전히 집중해서 나 자신조차도 잊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몰입한 상태에서 인간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마주하며 플로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는 기회는 그 진위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플로 상태에서는 찰나의 순간도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위 날아오는 공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다. 스포츠 선수나 음악가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은 플로 상태에 의해 판단력이 예리하고 섬세해지기 때문이다. 운은 개발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 평소와 다른 일을 선호한다.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신선한 기분으로 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내게 존재하는 행운을 깨닫는 기회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때마침 도착한 버스를 탄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마음 내키는 곳에서 내린다. 말 그대로 생소한 장소에 나를 던져두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운이 찾아오기도 한다. 우연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 그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만다. 당연하다고 여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운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옳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는 인간성이라기보다 행동상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습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부신 빛으로 반짝이는 세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행운은 이미 내 옆에 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행운의 여신이라고 부르는데, 감사를 받으면 신들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미소로 화답해준다. 서로 잘하는 사람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폐쇄적이며 새로운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에 비해 평소에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나와는 이질적인 인간관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할 수 없었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소문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나쁜 정보를 흘리는 사람에게는 더욱 반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는 인연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기회이다. 인연이 연결되어 나가면서 기회가 생긴다. 인정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도와주거나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운이 좋아진다. 행운은 파랑새가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인맥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은 기회를 넓혀 운을 개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방을 정리해도 운이 좋아진다. 정돈된 방은 마음이 정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역으로 방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으면 이는 마음이 어질러져 있다는 증거이다. 방의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 운을 좋게 하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이다. 행복이란 궁극적으로 심리적인 상태이다. 바깥에 청결해진 장소에 머물면 마음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구석구석까지 정리정돈되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행운의 스위치가 여러 개 동시에 켜진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고민을 달고 산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이런 감정은 사라지길 바랄수록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며 끌려다닐 게 아니라 고민,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밝은 곳에 꺼내둔다는 말이다. 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면 걱정이나 근심, 불안이 없는 상태가 된다. 무척 흥미로운 것은 실패마저도 성공 경험이 된다는 사실이다. 실패가 두려운 것은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패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일단은 시도의 수를 늘리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기죽지 말고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이다. 관리 가능한 운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리스크는 취하지 않는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해나가다 보면 확실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개발 가능한 운은 확실히 개발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운용해야 할 자산은 당신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 행운을 창조해 나가는 방법이다.